그 상품을 제가 친구, 친척, 뭐 조카,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한테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장난치는 상품들 안 만들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아, 이른 아침부터. 네. 이제 출근하시나요? 네, 오늘 세종으로 발표 가야 되는데 네. 가기 전에 카페에서 일 좀 보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출발하시죠. 원래 이렇게 오전에는 카페에서 업무 보시다가 출근하시나요? 바로 사무실로 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일단 세종으로 발표하러 갈 거라서 근처에서 일 보다가 세종으로 출발하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발표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을 제가 24년도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팀 중에서 이제 최종 8인에 선정이 돼가지고 오. 네,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8인 중에 2인을 뽑는 그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를 뽑는 발표예요. 꼭 합격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많이 봐? 지갑을 놓고 월세 카드를 밝혀진 IC집이 보이는 방향으로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기름이 앵 꼬여가지고 기름 나요.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나 봐요. 기름을 바닥까지 긁었어가지고 항상 바닥에. 미리 넣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넣을 건데 가장 조금 남았을 때 넣어야죠. 네?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것 중에 하나, 기름 넣기. 갑자기 기름 넣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요즘 번아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기름 넣다가요. 태운다 이런 느낌이. 대표님 번아웃 올 때 없으세요? 사실 뭐 번아웃이라는 게 뭘 태워야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뭔가 태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뭔가 오기에는 번아웃도 사치인 것 같고, 이전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제 거 사업을 하겠다고 교수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요즘 친구들은 그걸 태우지도 않았는데 자꾸 아웃이 온다. 근데 그걸 듣고 저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냥 조금 힘들다 싶으면 번아웃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약간 스스로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제 의견이지만 무조건 힘들다고 해서 번아웃 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차는 기름만 넣어주면 다시 달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차는 좀 좋지 않나. 아침에 항상 챙기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그냥 이거 제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라 그냥 먹는 거. 아침 잘 안 챙깁니다. 아, 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자기만의 매일 하시는 그런 꾸준한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일단 전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첫 번째로는 일단 밤사이에 밀린 일 확인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오늘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정리를 꼭 해요. 일정 정리도 당연히 하고 내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전 이거는 꼭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고, 그 항상 머릿속에 그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위한 준비 같은. 가시죠. 발표하시는 거 떨리진 않으세요? 발표하는 거요? 지금은 안 떨리는데 아무래도 당장 들어가기 전에 좀 떨리죠. 안 떨린다면 거짓말인데 지하 3층. 그래도 막 엄청 떨리진 않아요 사실.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긴장 안 하는 척 해야죠. 네, 약사님 혹시라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갑니다. 4시 발표인데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 있으려 했잖아요. 중간에 쉬면 한 2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미리 가 있는 게 좋긴 하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업하시기 전에 원래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표님 원래 금수저신가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엄청 집이 가난했었어요. 한 7살 전까지 혹은 뭐 10살 이전까지도 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농사 짓다가 유통하다가 이제 제조업 하시고 한 3, 4년 뒤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집안만을 본다면은 금수저라기보다는 부유한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저랑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금수저는 뭔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금전적인 막 서포트를 받는 이런 느낌의 계열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다기보다 부모님이 공장을 하시고 바빠지면서 그냥 계속 일만 하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금수저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엄청 부유한 집안에 사시는 분들은 어릴 때 막 유학 가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럼 본인은 무슨 수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인삼하고 계셨고 저도 지금 인삼 관련한 일을 하니까 인삼수저가 아닐까요? 연매출이 거의 40억? 억 단위로 이렇게 나오시던데 그렇게 큰 회사들 가업 있는 거를 때려치우시고 이렇게 창업을 결심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회사 규모는 그 정도 되고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어쨌든 부모님의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승계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는데 뭔가 노력을 덧대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해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말 그대로 이미 1이라는 그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해도 이 1이라는 것 때문에 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하는 행위들이 늘 뭔가 그늘 아래서 일하는 듯한 느낌을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좀 0부터 1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구보다 좀 더 떳떳하게 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저는 0에서 1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1에서 100 만드는 것보다 0에서 1 만드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사업을 제가 물려받았을 때 어쨌든 전 0에서 1로 가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만약 제가 부모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승계를 받아서 경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저는 시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내 거를 내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하신 지? 저는 23년도 2월 달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1년 8개월 정도 됐네요. 근데 이제 창업을 시작했다라는 개념 자체가 스스로 부모님 회사에 나와서 독립한 시기가 이제 2월 달이고요. 실제 그 전부터 그러니까 22년도 10월, 11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준비를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가 첫 상품이 23년 7월 말에 나왔으니까 첫 상품이 나오고부터 지난 기간은 한 15개월 정도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운영은 아직 혼자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혼자 했고 지금은 저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프리랜서 분들, 뭐 디자인이나 그리고 다양한 업무들 봐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일단 정식 팀원으로는 3명입니다. 요즘 다들 직원 뽑는 거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대표님 특별히 뭐 사람 뽑는 채용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 기준이긴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 잘 맞는가 였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일을 잘했던 대기업의 경험이 있건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좋은 그 선택의 지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저는 우리 회사에 잘 맞는가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빠른 판단으로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죠. 그리고 그 일하는 분 입장에서도 자기는 원치 않는데 일을 하는 방향이 생기고 이거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저거 하자고 하고 이러면은 이걸 하는 와중에도 또 다른 거 하자고 할 텐데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은 좀 변화에 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랑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초점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케어에 입사하려면 변화에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변화에도 적응 잘하고 또 그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만능 직원 아닌가요?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결혼은 안 했습니다.
관심 있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 아니 아이가 없으신데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신 제품이 어린이 또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셨나? 아이가 있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처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상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수험생 대상으로 상품을 처음에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를 가지고 나갔을 때 저희 제품이 홍삼으로 만든 구미형 젤리를 판매하잖아요. 근데 행사를 가져 나가니까 거의 90%의 구매 고객층이 다 영유아 대상이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의 상품의 대상이 어쩌면 수험생이 아니라 아이들 쪽에 좀 더 뾰족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뭔가 소구를 잡을 때 그냥 어머니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상품을 하게 됐었고, 사실 아이를 키우지 않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때부터 고객으로 만나는 어머니들한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가지는 고충은 뭔지, 그리고 아이들은 주로 어떤 걸 먹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걸 먹여왔는지, 먹이는 동안에 좀 겪었던 불편함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물어봤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를 모집하기 시작해서 제대로 어머니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수백 명의 어머니들의 그 객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는 고충이 뭔지, 어떤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학습하고 있어요. 제가 비록 아이를 키우고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머니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이랑 소통하셨을 때 내가 좀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겠다 느끼신 부분이 있으세요?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뭘 줘도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미 어머니들도 이거 나도 잘 안 먹는데 우리 아이가 잘 먹어? 당연히 안 먹겠지, 이런 생각을 좀 깨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많은 영양제들을 접할 때 먹이기 위해서 구매했는데 결국 아이가 안 먹으면 어머니가 먹다가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먹다가 결국 다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험 키트를 만들고 먹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잘 먹으면 구매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를 믿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고 구매했는데 아이가 안 먹는다? 그럼 저희는 100% 다 무료 교환 반품 해드렸어요. 제 제품 후기들을 보니까 영양제 유목민들이 많이 정착했다는 이런 후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영양제 유목민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들은 단어 혹은 이제 뜻인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은 영양제를 먹이기 위해서 계속 떠돌아다닌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니가 계셨는데 케어유를 접하고 아이한테 먹일 수 있는 영양제를 찾으러 돌아다니느라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서포터즈 어머님들 인터뷰도 직접 하시러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집까지 막 찾아가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이게 저희로서는 뭐 되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에 응해주신 이제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고 또 아이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 상품을 개발할 때도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직접 가서 좀 듣고 싶었어요. 케어유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계속 구미를 먹이고 계신지, 먹이고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만큼 진심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직접 다 찾아갔죠. 뭐 송도도 있었고 천안도 있었고 서울도 있었고, 거기 양주 되게 멀리 많이 다녔어요. 거의 전국적으로 돌아가시는데 거의 영업사원이나 마찬가지신 거 아니세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가 가는 거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인터뷰를 응해줄 수 있는 고객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까지도. 보통은 창업하고 한 1, 2년의 마이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시기 동안 버티시는 게 힘드시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저 많이들 창업하면 2년까지가 이제 죽음의 구간이라고 해서 데스밸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힘들지 않았냐라고 묻는다면 매 순간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엄청 힘든 시기도 있었고, 저희가 수험생 타겟으로 시작해서 광고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정말 광고비로 나갔던 게 막 2-3천만 원인데 매출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고, 계속 손해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하다 망하겠다라는 그 예측되는 그림이 그려질 때,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계속 힘들었죠. 불확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창업이나 사업은 이 불확실한 확률을 줄여가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줄이는 데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게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매일매일 걱정되고, 그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창업을 시작했다면 매일매일 힘든 순간이 온다라는 거를 떠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버지 회사 때려치우고 나와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처음에는 좀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품을 개발할 때 2월 달에 아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4월쯤에 제품 샘플 테스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상품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던 게 아니었고 어떤 특정한 원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못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진짜 거의 극한의 우울과 힘듦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구미를 바라보고 나와서 창업했는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제조사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본인 회사에 돌아가면 분명히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내가 창업 쉽지 않다고 얘기했지? 뭐 쉬운 줄 알아? 그냥 여기서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이런 말 들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구미 말고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조금 내가 너무 일찍 나왔나? 샘플이 좀 더 확정된 상태에서 나왔어야 됐나? 그때 후회했지, 상품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러면 훨씬 더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이라기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일을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행복해요. 만족보다 행복하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글쎄요, 일단 최종 목적지는 뭐 다른 걸 생각하기보다 일단 저희 케어유라는 브랜드가 홍삼으로 시작했지만 홍삼 말고 좀 아이들이 좀 먹기 힘들어 했던 거, 혹은 부모님들이 먹이고 싶어 하는 거를 아이들이 먼저 찾아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맛있게 만드는 상품을 좀 다양하게 출시하는 거, 그게 일단 최종적인 목표라기보다 하나씩 밟아가야 하는 단계적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과 관련된 건강 제품들이 많잖아요. 케어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절대 장난쳐서 만든 상품이 아니야 라고 고객들의 머릿속에 인식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 목표가 아닐까 라고 되게 생각해요. 진심이 느껴지시네요. 제가 어쨌든 부모님이랑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건강식품 제조업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고객들이 좋은 상품을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적게 넣건 많이 넣건 간에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서 브랜딩 잘하고 포장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후자의 방법이 되게 장기적으로 봐서 되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건강식품에 꽤나 진심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홍삼은 0.15%만 넣어도 홍삼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 그 상품을 제가 친구, 친척, 조카,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한테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상품에 자신이 있어야지 고객한테도 고객님 이거 진짜 드시고 안 좋으면 제가 다 환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난치는 상품들 안 만들고 싶었어요. 되게 미식가라는 소문이 있으신데 입맛이 되게 까다로우시다고 맞으신가요? 아니,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아무거나 잘 안 드신다고 하시던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멀리 왔잖아요. 같이 왔는데 세종 발표 왔다가 김밥 천국 데려가면 이제 집에 가서 아니 세종 왔는데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고 왔다고 하면 이제 좀 제가 뭐가 됩니까? 같이 온 저를 위해서. 그럼요. 혹시 제일 메인이 그냥 동치미 메밀 막국수예요? 네. 그럼 그거 2개랑요. 메밀 전병 하나만 주세요. 비빔으로 먹다가 물로 만들어놔야겠다. 오, 좋다. 그럼 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역시 쩝쩝 박사여가지고. 먹는 거에 진심이십니다. 확실히 피곤하네요. 멀리 나오면. 또 먹어야 또 이따가 신나게 얘기하죠. 금방 끝날 겁니다. 10분 발표하고 10분 Q&A 하면 뭐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재밌어요. 좀 Q&A 하는 거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안 잘라야지. 학생분들 많이 오시네요. 근데 유튜브 채널명이 왜 강선비예요? 제 별명이 선비였거든요. 되게 뭔가 올곧은 판단을 하려고 늘 노력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항상 이런 의문을 늘 제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이 선비니? 그래서 이제 강선비로 하게 됐죠. 이제 한 3분 정도만 더 가면 저희 최종 목적지 도착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희 발표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근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 좀 보고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20분이면 끝나니까 순식간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잘 해야죠. 잘 할 것 같은 것보다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주차 자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왠지 발표가 잘 될 것 같아. 왠지 합격할 것 같아. 현재 시간 한 10분 전에 올라가면 됩니다. 대표님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저요? 살짝 긴장해야죠. 막상 들어가면 긴장 안 해요. 허세. 발표 준비는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한 80%요? 아니요. 90%. 이제는 그냥 가서 하고 싶은 말 잘 해야죠. 너무 막 다 짜여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면 잘 못하는 타입이라서 이런 공부 사업 발표를 좀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스스로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해결했고 이런 성과가 있고 이 사업 받기 전과 후 이렇게 성장했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야. 우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팀이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성장률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제가 준비한 거 주어진 시간 내에 잘 해야죠. 그리고 그냥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죠. 이 사업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 부분. 약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얘들이 나보다 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오늘 표정에서부터 아주 자신감이 뿜뿜하십니다. 좀 발표할 때 한 번도 누구랑 같이 와본 적이 없어서 재밌네요.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뭔가 이렇게 큰 발표가 하나 있으면요 다른 일이 잘 안 돼요. 좀 이거를 빨리 좀 끝내고 싶다는 생각, 계속 신경이 쓰이는 일이 남아있는 기분이에요. 또 이거 끝나면 또 제가 할 일을 또 해야죠. 이 준비 끝나고 앞으로의 케어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일단은 지금은 점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적으로도 성장 측면으로도 저희가 기존에는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인플루언서 협업 이 정도 위주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자사몰로 확장을 하려고 리뉴얼을 제대로 지금 거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광고 소재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면 제대로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노출량을 많이 늘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는 재구매율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상품이잖아요. 한 번 구매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잘 될 겁니다. 최근에 서포터즈 아이들 운동회 한다고 무상으로 1000개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어린이날 아니면 뭐 그 운동회 학예회 같은 때 행사를 하는데 우리 거를 알려주고 싶다, 뭔지 제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을 좀 정했어요. 뭐 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놓는데 저는 해봐야 한 30개 정도씩 신청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막 200개, 100개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엄청 많아지게 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엄청 시간도 많이 들고 메가쇼 참여하려면 진짜 300~400만 원씩 드는데, 우리 고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을 자처해서 영업사원 역할을 해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했던 층이 여기가 아니구나. 지금 대기실이 저기란다. 여기 3층 건물이구나. 긴장은 안 하시죠? 긴장하셨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긴장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긴장도 좀 했습니다. 생각 정리 중이신가요? 발표하는 상상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발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질의응답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 오늘 어떻게 성공적으로 발표하신 것 같으세요? 네, 잘했어요. 가시죠. 합격만 남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발표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다 했고요. 그냥 사업하는 걸 봤을 때는 아무런 평가할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업성 측면에서는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거야말로 최고의 극찬이죠. 그럼 오늘 곤란한 질문을 받으시거나 이런 건 있으세요? 제 기준에는 없었어요. 원가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품 원가율 얼마나 되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제조 원물들을 저희가 다루다 보니 원가율이 별로 높지 않아서 그거에 되게 놀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컬 금산이라는 지역에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로컬적 아이템 혹은 어떤 계획들이 좀 더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하셔서 그것들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지금 부족하면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발표 다 끝났네요.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야죠.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또 오늘 못다 한 일들을 또 해야죠. 많이 밀려 있습니다.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를 끝낸 거지 끝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일 마음 고생 시키던 게 끝났어요. 이제 11월 첫째 주군 둘째 주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너무 그냥 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도 제가 되게 뭔가 이렇게 좀 벅찼습니다. 드디어 다 와가네요. 일단 저는 큰 숙제를 해결한 느낌이라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재밌었습니다. 역시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되는 거네요.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공지하고, 그렇게 되면 11월 달에는 수원 무슨 무대 같은 데에서 그 발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또 이렇게 남겨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죠. 이렇게 먼 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번 영상은 제 일상 중 일부만을 보여드린 것인데요. 저는 지금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밤낮 그리고 주말 할 것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모여져서 좋은 성과들이 분명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제 앞으로의 일상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